차트 패턴입니다. 차트 패턴이란 차트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패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이 있습니다. 추세를 지속하는, 즉 추세가 나타나고 어떠한 패턴이 조정 형태를 보이고 다시 한번 추세를 지속하는 지속형 패턴과 추세가 끝에 달하고 어떠한 패턴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가 반전되는 반전형 패턴이 있습니다. 차트 패턴의 특징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내며 지그재그의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로 일정한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차트상에 나타나는 특정 형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차트 패턴이며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전제 조건인 역사는 되풀이된다에서 말한 특성을 갖습니다. 차트에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비롯된, 즉 인간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번 가지게 된 생각을 좀처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 패턴이 나타나기보단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다시 말해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든 패턴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은 가격을 지속하거나 반전시킬 직전 추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패턴이 형성될 때 이 패턴이 추세가 존재해야 패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패턴이 사전에 진행 중인 추세를 갖지 않는다면 지속이나 반전시킬 그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추세는 패턴을 인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반전형 패턴입니다. 반전형 패턴은 현재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혹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명한 패턴들이죠. 쌍고점 패턴, 헤드앤숄더, 쐐기형 패턴. 이것 외에도 추세를 전환시키는 패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반전형 패턴이 존재합니다. 먼저 더블탑과 더블바텀. 더블탑은 상승 추세에서 두 번의 고점을 형성하고 가격이 반전되는 패턴입니다. 더블바텀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가격이 반전되는 패턴입니다. 더블탑과 더블바텀은 결국 이 고점이 이전 고점을 높일 수도 있고 비슷한 부금에서 마감될 수도 있고 이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고점 자체가 두 개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고, 이 패턴의 컨펌은 이전에 존재하는 이 저점 구간에 형성된 넥라인을 돌파해야 패턴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지점부터 미리 쌍 고점을 만들 거야 라고 이런 구간에서 혹은 이런 구간에서 미리 역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는 건 이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추세가 되는 거고, 넥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패턴이 컨펌되고 나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추세의 반전을 따라가는 건 이게 추세 매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패턴 매매에서는 미리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에 컨펌되기 전에 예측하고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패턴이 컨펌된 이후에 리테스트라고 하죠. 되돌린 구간에서 진입해서 여기 떨어지는 추세가 반전되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올바른 매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 추세 후에 나타나는 추세 반전 패턴이다. 중간에 고점이 하나 더 높게 형성되며 패턴이 완성되며 가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역 헤드앤숄더는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반전되는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진행되고 이 구간에서 형성되는 형태를 봤을 때 3개의 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3탑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패턴이 컨펌되려면 여기 존재하는 저점 두 개를 이은 이 넥라인을 돌파해야 패턴이 컨펌되는 것이고, 미리 넥라인이 돌파되기 전에 여기선 헤드앤숄더가 완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입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역추세 매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건 이 패턴은 마찬가지로 패턴이 컨펌되고 되돌림에 리테스트 구간에서 포지션을 진입해서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게 올바른 매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쐐기 패턴입니다.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서 점점 더 좁혀지는 움직임 패턴이다. 상승 쐐기와 하락 쐐기가 있으며 쐐기 패턴이 돌파되면 큰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패턴이죠. 추세가 진행되면서 고점 구간에서 수렴하는 패턴, 이 수렴이 입구가 좁아지는 형태로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형태고, 이 패턴은 컨펌되면 빠르게 추세가 반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단 렉라인을 돌파되는 시점에서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추세선 상단에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손익비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패턴이 컨펌되고 리테스트를 하지 않는 경향도 많고, 오히려 리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추세가 형성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포지션을 진입한다면 추세 상단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추세 반전형 패턴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렴하는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저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매물대 구간들을 전부 다 흡수하며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패턴들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속형 패턴입니다. 지속형 패턴은 기존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즉 가격이 잠시 조정을 거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반전형 패턴인 웨지 패턴이 형성되는데, 이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추세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방향성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추세 반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죠. 즉 사각형 형태를 갖춘 박스를 형성한 이후에 돌파되는, 형태가 수평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라면 밑으로 혹은 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삼각수렴 형태가 있습니다. 쐐기 패턴은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서 점점 더 좁혀지며 움직이는 패턴이다. 상승 세기와 하락 세기가 있으며 쐐기 패턴이 돌파되면 큰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세가 형성되고 이 되돌림이 쐐기형 패턴을 만든다면, 즉 조정 구간을 거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향성이 형성되는 이런 패턴으로, 반전형 패턴에서 형성됐던 이 다이고널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지속형 패턴에서 형성되는 쐐기형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형성되면 빠르고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 구간에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컨펌 되고 나서 리테스트 후에 다시 갈 거 생각하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깃발 패턴입니다. 하나의 추세가 나타난 후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횡보하다가 기존 추세를 이어나가는 패턴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평행 채널을 만들며 내부에서 움직이며 깃발의 형태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의 분출 범위는 깃대의 길이만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패턴마다 분출 범위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나타나고 이 추세의 되돌림이 저점과 고점을 만들며 평행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분출되게 되면 이 깃발의 크기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 넥라인이 돌파되면 이 머리의 크기만큼 떨어지고, 더블탑 같은 경우에도 넥라인이 돌파되면 일반적으로는 1대1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차트에서는 이 범위 자체를 지켜주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매매를 하는 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삼각수렴입니다. 가격의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수렴하는 형태의 패턴이다. 삼각형 패턴 또한 다음 방향성이 이전 추세를 반복하는 추세 지속 패턴입니다.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삼각수렴이 나타나면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추세가 앞전 추세가 있다면 이 삼각수렴 자체는 추세를 지속하는, 즉 조정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타나고 조정을 마치면 당연히 위로 갈 확률이 더 높은 패턴이고, 다만 실제 차트에서 보면 여기가 추세가 될지 여기가 추세가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크게 50대 50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자체가 추세가 되고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결국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추세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반반이다. 이거 자체도 이론과는 크게 벗어난 내용입니다. 차트 패턴에 대한 고찰입니다. 패턴 매매에서는 반드시 이전 추세가 존재해야 다음 추세를 이어나갈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추세가 없는 패턴은 차트 패턴이 아닌 단순한 그림에 불과하다. 말씀드렸던 패턴 매매는 어떤 패턴이 형성될 때 이전에 있는 추세가 존재를 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 패턴이 의미가 있는지 무의미한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차트의 형태를 무시한 채 형성되고 있는 패턴만 생각한다면 올바른 추세를 따라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패턴 매매는 절대 미리 예측하고 패턴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추세가 형성됐고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롱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단순히 평행 채널을 만들며 플래그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패턴이 이게 형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매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패턴 매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패턴은 항상 컨펌이 된 이후에 방향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큰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눌리고 있을 때 이곳을 이중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게 된다면 단순히 추세가 나타나고 조정을 마치고 추세의 지속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미리 이중 바닥을 예측하고 매매에 진입하게 된다면 잘못된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 패턴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패턴이 컨펌 되길 기다렸다가 패턴이 컨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되돌림에 이 추세를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패턴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의 크기가 클수록 소요하는 시간이 길수록 패턴의 완성도와 신뢰도가 커진다. 패턴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이라는 건 패턴이 장시간에 걸쳐 크게 완성된다라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타임프레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와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모든 지표나 어떤 이론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차트 패턴과 천장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은 시간적으로 규모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 추세의 끝에서 만들어지는 추세를 반전시키는 이런 패턴과 가격이 하락하다 만들어지는 이 패턴의 시간적으로 규모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건 결국 바닥에서는 매집을 위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기간적으로 길어지면서 바닥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 고점을 만들 때는 물론 기간적으로는 소요를 하지만 이 바닥을 만들 때에 비해서 고점을 만들 때는 비교적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의 바닥은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상승장에서의 고점은 단기간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특성상 바닥권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고 천장권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패턴과 거래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지속형 패턴에서 추세가 발생하고 조정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추세를 만드는 거래량보다 조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가 형성돼야 하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다면 이건 추세를 지속하는 패턴이 아니라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패턴이다. 이런 식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나타나고 일정한 패턴을 즉 조정 구간을 거치는 게 결국에는 둘 중 하나죠. 추세를 지속할 거냐 반전시킬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추세가 형성된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고 추세를 지속할지 추세를 지속하지 않고 반전시킬지를 생각하고 포지션에 진입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매매 방식이 이거죠. 어떤 매매 방식이든 추세 중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형성되는 횡보 혹은 조정 구간에서 추세를 지속할지 추세를 반전시킬지를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해도 된다. 패턴이 형성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횡보, 즉 수렴 구간이라는 것, 반전형 패턴일지라도 추세 지속을 위한 수렴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세가 반전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지속형 패턴 또한 고점 혹은 저점에서의 수렴, 횡보일 수 있으니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추세가 상승하고 이후에 만들어진 패턴이 예를 들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패턴 자체가 이 추세를 지속하기 위한 지속형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추세를 반전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패턴 자체도 컨펌되지 않는다면 여기 구간은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보고 추세 지속형으로 보고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형성되는 건 결국 어떤 형태를 만들든 추세를 지속할지 반전시킬지는 모른다. 추세가 형성되고 이 구간에서 쐐기형 형태를 만들더라도 이 쐐기형 자체가 이전 추세에 대한 조정이 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단순한 조정 구간, 즉 방향성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반전형 패턴이 형성되더라도 이전 추세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추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 패턴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